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사 스토리텔러 썬킴 인사드리겠습니다. 이 무스타파 케말이 세운 임시정부가 이 삼손시는 약간 북쪽에 치우쳐 있잖아요. 북쪽에 치우쳐 있는 항구 도시다 보니까 조금 내려와가지고 아나톨리아 반도 정중앙에 있는 한 도시를 거점 도시로 다시 정합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바로 앙카라예요. 지금 터키 지금 튀르키의 수도 앙카라. 앙카라 여러분 지도 한번 보세요. 어디 있나? 아나톨리아 반도 정중앙에 딱 있거든요. 지금 현재 터키 공화국 수도. 거기로 내려와요. 앙카라에서 무스타파 케말이 자기가 새로 지금 선포를 한 공화국의 임시정부의 수도로 선포를 합니다. 나라가 지금 어떻게 보면 외부에서 봤을 땐 개판이잖아요, 지금. 뭐 정부가 갑자기 두 개가 돼가지고 서로 막 싸우려고 하니까 이때 때를 안 놓치고 누가 요때 오스만 트루크가 지금 개판일 때 우리 한번 뭐 좀 떡고물이라도 좀 얻어 먹어볼까? 누구냐? 바로 오스만 트루크의 왼수 앙숙 그리스가요. 그리스는 얼마나 터키를 미워했겠습니까? 그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오스만 트루크의 식민지였잖아요. 자존심 굉장히 상했어요. 그리스인들은. 말 그대로 그리스 문명, 아테네, 스파르타 이거를 만든 그리스가 투르크족한테 지금 식민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데 그 원수 오스만 트루크가 1차 대전 때 박살나버리고 이스탄불에는 영국과 프랑스 군대가 주둔을 하고 나라는 또 지금 반으로 쪼개져가지고 내전 직전까지 가고 이때 그리스가 오스만 트루크를 침공에 들어옵니다. 빵! 이때 우리도 땅 따먹기 좀 하자! 놀랍게도 그리스가요. 1차 대전 승전국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1차 대전 승전국은 일단 기본적으로 영국, 프랑스, 러시아, 미국 정도로 알고 있잖아요. 여기에 그리스가 막판에 딱 숟가락 하나 더 올려놔요. 왜냐? 영국이 갈리폴리 해전에서 영국이 졌잖아요. 기억나시잖아요. 갈리폴리 해전에서 영국 해군이 박살나면서 영국 해군 장관이었던 당시에 윈스턴 처칠이 해고되잖아요. 영국은 당연히 부글부글 끓어오르겠지요. 야, 이거. 이 오스만 트루크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리스를 꼬드겨요. 그리스. 야, 그리스. 너희도 1차 대전 참전해. 해가지고, 조금, 물론 그리스 너희들 그래봤자 힘이 그렇게 큰 도움은 안 되겠지만, 야, 그래도 참전해. 참전해가지고 오스만 트루크 조금이라도 꼬칭이라도 콕콕 찔러. 그러면 나중에 오스만 트루크 망한 다음에 튀르키예, 그러니까 아나톨리아 반도의 서쪽 지방을 바로 바다만 건너면 너희들 그리스잖아. 요거를 너희 그리스한테 넘겨줄게. 해가지고 1차 대전 거의 끝물 무렵이에요. 오스만 트루크가 거의 이 샌드백이 되던 그때 그리스가 1차 대전 연합군, 영국과 프랑스 그쪽 연합군에 소속돼가지고 아나톨리아 반도에 상륙을 해요. 바다만 건너면 바로 아나톨리아 반도니까. 어마무시한 살육전을 펼칩니다. 당한 게 있으니까 그리스가 엄청나게 싹 다 죽여버려. 포로 그런 거 없어요. 자, 이 전쟁이요. 그리스가 지금 1차 대전에 참전해가지고 벌이고 있는 이 전쟁 1차 대전이 끝난 이후에도 계속되는 거예요. 그리스는 1차 대전 무슨 패전이고 종전이고 다 필요 없다. 우리 원수 오스만 트루크는 끝까지 다 죽이겠다. 그래서 계속 전쟁이 지금.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가 지금 터키 아나톨리아 반도로 넘어왔어요. 넘어왔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군사력은 누가 가지고 있냐면 이스탄불에 있는 그 술탄이 아니라 지금 임시정부를 선포를 한 그 무스타파 케말 이 군사권을 갖고 있었거든요. 군총사령관이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지금 그 전투가 흘러가냐면 그리스군과 독을 품고 지금 다 죽이고
들어오는 그리스군과 임시정부를 선포를 했던 케말 공화군과의 두 세력의 전투가 된 거예요, 이게요. 근데 그리스가 얼마나 악을 품고 지금 돌진을 해오냐면 점점 케말의 공화군이 밀려요. 뒤로. 1921년 8월 23일 1921년 8월 23일 독을 품고 달려오는 그리스군, 뒤로 점점 뒤로 밀리는 케말의 공화군, 어디까지 전투 라인이 지금 밀려오냐면 바로 임시정부의 수도인 앙카라까지 밀려 들어와요. 까딱 잘못하면 임시정부의 수도인 앙카라까지 그리스에게 넘어갈 판이에요, 지금요. 절대의 위기가 닥쳤습니다. 그때 더 이상 밀리면 안 된다라고 생각한 무스타파 케말, 사카리아 강이라고 지금 지도 한번 보세요. 앙카라, 지금 터키, 튀르키예 수도 앙카라 앞에 흐르는 사카리아 강이 있거든요. 그거를 죽음의 라인으로 쳐요. 배수의 진으로. 여기 우리 절대로 그리스 군이 이 강은 못 넘게 할 거다. 다 같이 논개와 같이 껴안고 뛰어들어서 강물에서 뛰어들어 죽는 아니더라도 우리 여기에 이 강을 그리스군이 넘게 만들면 안 된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 강이 그리스군의 무덤이 될 것이다 하면서 이제 서로 이제 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군도 독을 품고 왔고 케말의 공화군도 독을 품고 막고 있고 21일간 정말 치열한 전투를 벌입니다. 이 강가에서. 결국 8월 30일 케말의 공화군이 대승을 거둬요. 지금도 이날을 8월 30일 케말의 공화군이 그리스군과 전투에서 대승을 거둔 이날을 지금도 튀르키예에서는 승리의 날이라고 기려요. 승리의 날. 전투를 계속하다가, 그러니까 이 전투 한번 졌다고 해서 그리스군이 물러가는 건 아니겠죠. 그래가지고 1922년 다음 해까지 계속 싸워요. 결국에는 1922년 9월 18일 무스타파 케말의 공화군이 그리스군을 싹 다 터키 땅에서 몰아냅니다. 지금 무스타파 케말은 말도 안 되는 숙적이라기보다 한때는 식민지였던, 독을 품고 덤볐던 그리스군을 싹 다 지금의 아나톨리아 반도에서 몰아내요. 그리고 터키, 너 그리스는 그리스 땅으로 돌아가! 다 몰아냅니다. 무스타파 케말의 공화군은요, 이참에 전투에서 승리한 김에 이스탄불도 우리가 다시 차지하자라고 생각을 해요. 이스탄불은 지금 영국과 프랑스군이 들어와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스탄불을 공격을 해요. 무스타파 케말이. 그리고 이스탄불에 있던 영국과 프랑스군을 몰아내요. 영국이 그러면 기뻐했을까요? 무스타파 케말 축하해요. 그렇죠. 이스탄불 원래 주인에게 가져가세요. 이스탄불 했겠나? 그럴 리가 만무죠. 영국 격분을 합니다. 영국 격분을 해요. 야, 다시 전쟁이다. 1차 대전이 아니라 이번 전쟁은 저 장군 이름 뭐라고? 무스타파 케말. 다시 저 공화군 좋아. 오스만 투르크는 아니라 저 임시정부군 다시 전쟁이다. 전쟁! 야, 프랑스 들어와. 너희들도 쫓겨났잖아. 이스탄불에서. 근데 프랑스는 이다도시 이다시골 메르시 볶음. 우리 프랑스는 더 이상 전쟁 안 할 거예요. 전쟁 또 하고 싶겠습니까, 여러분들? 1차 대전 때 그렇게 프랑스가 제일 큰 피해를 봤어요. 전체 국민의 8분의 1이 죽었어요. 1차 대전 때. 전체 국민의 8분의 1이 죽었다니까요. 근데 또 전쟁을 해? 프랑스는 이제 전쟁이라고 하면 질렸어요. 우리 안 해. 영국 너희들 혼자 전쟁해. 근데 영국 여론도, 국내 여론도 또 전쟁? 야, 그만하자. 이런 반전 분위기가 또 우세했거든요. 전쟁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영국 혼자서. 그래서 영국이 분하지만 그래. 너를 팍 그냥 진짜
그냥 우리 협상으로 넘어간다 라고 하면서 껍데기만 남은 오스만 투르크와 영국이 협상을 벌입니다. 1922년 11월 스위스 로잔에서 영국과 껍데기만 남은 오스만 투르크 대표가 각자 와가지고 협상을 벌여요. 무슨 협상이냐? 이런 결과를 내요. 앞으로 튀르크족들을 위한 튀르크의 국가, 즉 터키를 건국을 한다. 그리고 그리스와 원한을 청산한다 라는 내용까지 포함됐어요. 그리스와 더 이상 싸우지 않고 그리스와 손잡고 원한을 여기서 청산한다. 원래 그리스는 오스만 제국의 땅이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나톨리아에도 그 지금의 현재 튀르키예도 그리스인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서 살던 때였거든요. 당연히 그리스 땅에도 오스만 튀르크족들도 가서 살았고 그렇겠죠. 일제시대 때 우리도 많은 우리나라 국민이 일본 가서 살았고 일본인들도 한 20만에서 30만 명이 우리나라 들어와서 살았잖아요. 그거와 똑같은 상황이 된 거예요, 지금요. 이거 깔끔하게 각자 나라로 돌아가자. 방 빼자. 서로 방 빼자. 이게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오스만 아나톨리아 반도에서 살던 150만 명의 그리스인들은 다 그리스로 돌아가요. 그리고 그리스 땅에 살고 있던 50만 명의 투르크족은 다시 아나톨리아 지방으로 넘어옵니다. 서로 왔다 갔다 해요. 일본이 패망한 이후에 1945년 8월 15일 원자폭탄 맞고 일본 항복한 다음에 조선에 살고 있던 30만 명의 일본인들 대부분 다 일본으로 돌아갔죠. 그리고 많은 수의 조선인들, 일본에 살고 있는 조선인들 다 우리나라로 돌아왔어요. 그거와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조약에서 또 뭔가가 있어요. 오스만 투르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둘 중에 하나를 결정을 해야 돼요. 영국이 그거를 조건으로 걸었어. 뭐냐? 야, 오스만 투르크, 확 그냥 전쟁 안 하고 지금 우리가 평화적 협상해주는 거 고마우잖아. 야, 결정해. 오스만 투르크, 이스탄불 포기하고 에게해라고 그 앞바다, 그리스 앞바다에 있는 섬들이죠. 그 섬 차지할래. 잘 들어, 협상. 이스탄불 포기하고 에게해 바다에 있는 섬들, 이 섬들 많잖아. 그 가져갈래. 아니면 이스탄불을 너희 오스만 투르크가 먹고 에게해에 있는 섬들 이거 포기할래. 둘 다 가질 수는 없어. 둘 중에 하나 선택해.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선택을 하실 겁니까? 이스탄불 먹고 에게해에 있는 수많은 섬들을 포기하겠습니까? 아니면 이스탄불을 지키고 에게해에 있는 섬들을 포기하겠습니까? 당시에 오스만 투르크의 실질적인 대표였던 무스타파 케말은 이런 결정을 내립니다. 이스탄불은 유럽과 아시아의 다리, 브릿지다. 다른 건 다 포기하더라도 이스탄불은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된다. 이게 바로 나중에라도 혹시 우리가 다시 유럽으로 진출할 때 교두보가 될 수 있어. 동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이스탄불, 우리 오스만 투르크의 수도였던 이스탄불, 우리가 포기할 수 없어. 영국! 그래, 결정하셨습니까? 결정 내용은 우리가 이스탄불을 우리가 지키겠다. 에게해에 있는 바다에 있는 섬들을 다 포기하겠다. 그래, 알았다. 그럼 그렇게 우리 도장 찍는 거다. 그 결정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여러분 그 에게해에 있는 섬들이 엄청 많아요. 저기 전라도에 있는 다도해에 있는 섬들 같이 이 결정 때문에 에게해에 있는 그 수많은 섬들 싹 다 지금 그리스 영토가 돼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영국과 지금 이 협상 다 끝났어요. 그리스와 더 이상 싸우지 않겠다. 이스탄불 지키고 섬들 다 포기하겠다. 야, 우리 영국 돌아간다. 그리스와 앞으로 잘 지내고 팍 그냥 너 또 까불면 우리 영국이 와서 또 전쟁할 거야. 빨리 가. 너 영국 너희 나라로. 휴. 자, 이제 모든 게 다 끝났습니다. 모든 게 다 끝나고 1924년
3년 10월 29일 수도 앙카라, 임시정부의 수도였죠. 수도 앙카라에서 무스타파 케말이 드디어 터키 공화국 수립을 선포를 합니다. 오늘부터 터키는 국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전 터키 영토는 국민이 다스리는 터키 공화국이다. 그 말은 뭐냐면 1929년에 세워진 오스만 투르크라는 제국은 왕이 다스리는, 술탄이 다스리는 나라는 멸망했다는 거예요. 이 선포, 무스타파 케말의 선포 이후에 624년 동안 유지가 됐던 오스만 투르크는 멸망을 합니다.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1299년에 건국을 한 이후에 624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유지가 되고 있는 터키 공화국, 국명을 튀르키예 공화국으로 바꿨죠. 터키가 건국이 됐는데 공화국 터키가요. 야, 참 오스만 투르크 이렇게 허무하게 사라졌지만 한때는 유라시아, 유럽과 아시아를 호령을 했던 오스만 투르크였어요. 호령했던 오스만 투르크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자, 그렇지만 공화국이 탄생을 했는데 헌법, 무스타파 케말이 만든 터키 공화국 헌법 제1조 1항 우리와 똑같습니다. 주권은 술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있다. 딱 명시를 해요. 무스타파 케말이 정말 잘했어요. 그리고 오스만 투르크 때는 물론 다른 종교도 허용을 해줬죠. 기독교, 그리스 종교 믿어. 다 믿어. 너가 마음대로 믿어. 불교도 믿고 다 해. 그렇지만 알게 모르게 차별을 하고 술탄 자체가 이슬람 종교의 거의 지도자였으니까 그러니까 정치와 종교가 분리가 안 됐어요. 오스만 투르크는. 그렇지만 무스타파 케말은 딱 헌법에 명시합니다. 종교와 정치는 완전 분리다. 정치에 절대로 종교, 이슬람교가 개입을 할 수가 없다 해요. 그리고 600년 동안 이 땅을 통치했던 오스만 투르크 왕족들 있잖아요. 싹 다 한 명도 남김없이 다 국에 추방을 해버립니다. 있으면 공화국 건국에 방해된다고. 그리고 종교재판소. 야, 너 왜 히잡 안 썼어? 너 왜 이슬람교인데 돼지고기 먹었어? 너 삼겹살 먹었지? 이에 꼈네, 돼지비계. 너 벌 봐라. 이랬던 종교재판소 문 닫아버립니다. 재판은 헌법에 의한 사법부만 재판할 수 있도록. 그런데 참 바람직하죠. 바람직하지만 어떻게 보면 너무 급작스런 개혁이었다고 생각한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벌써 600년 동안 당연히 종교재판소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 당연히 알라신이 정치를 하는 거고 등등등인데 갑자기 무스타파 케말이 종교재판소 없애버리고 정치와 종교 딱 분리를 해버리고 이러니까 아이고 알라신이 노하신다. 알라신이 노하셔. 아이고 무스타파 케말이 아이고 저 벌 받으려고 번개 맞으려고 아이고 안 나다. 이런 반발이 나는 거예요, 지금요. 딱 이거라니까. 일본 육식 금지령 철폐했던 거. 일본이 1200년 동안 육식 금지였잖아요. 근데 메이지 일본 왕이 일본 국민들도 썬킴 같이 키 큰 남자 187입니다, 제가. 만들려고 육식 먹어라! 1200년 동안 안 먹었는데 오늘부터 먹어! 했는데 스님들 6명이 일본 왕궁에 뛰어들고 칼 들고 고기 먹는 국왕은 국왕으로 인정할 수 없다. 엄마가 아들이 고기를 먹었다고 의절해버리고 이런 일이 발생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 반발처럼 엄청난 반발이 일어난 거예요. 야, 알라신이 노하려고 뭔 소리냐? 무슨 정치와 종교를 분리를 해? 개혁에 대한 저항이었어요. 거의 폭동 수준으로 일어납니다. 무스타파 케말 여기서 물러설 수가 없어요, 지금요. 이제 이게 터키에서 약간 그 의견이 갈리는 부분인데 강력하게 탄압을 해버려요. 무스타파 케말이. 나의 개혁 정치에 반대하고 알라신 뭐 하는 애들 싹 다 처형시켜버려요. 그리고 야, 알라신이 노하신다. 앙카라 일보, 앙카라 투데이 이런 잡지 신문들 싹 다 폐간시켜버립니다. 와우. 그러니까 개혁에 조금이라도 토달죠? 죽이고 없애버려요.
무스타파 케말이. 요게 약간 지금도 터키에서는 논란이 되고 있는데, 하여간 계속 밀고 나가요. 무스타파 케말은 한번 스타트한 열차는 멈출 수가 없다. 1925년도에 의상법을 만듭니다. 맞아요. 의상, 옷. 오늘부터 페즈 금지. 페즈 아시죠? 그 터키 전통 의상의 머리 위에 쓰는 빨간색 원통 모양의 모자. 빨간색 원통 모양의 모자. 터키 그림 보면 나오잖아요. 그거 페즈라고 하거든요. 페즈 금지. 터반 더 금지. 뭘 쓰냐? 중절모. 유럽의 서양 모자만 쓰게 합니다. 그리고 여성 공직자들은 일할 때 히잡 금지. 공공장소에서 이런 그 여성들 히잡을 쓴다든지 차도르 특히. 차도르는요, 히잡은 스카프 같이 머리만 이렇게 머리 두르는 게 히잡이죠. 차도르는 몸 전체를 다 가리는 거, 얼굴만 나오는 게 그 차도르고, 눈까지 가려버리는 거, 뽕뽕뽕뽕 뚫린 걸로 이렇게 보는 거, 그거는 부르카라고 하죠. 부르카가 제일 심한 거예요. 공공장소에서 여성들은 차도르, 그러니까 공직자가 아니라 모든 여성들은 공공장소에서 차도르와 부르카 입는 거 금지. 그냥 서양 복장 하시오. 와. 그리고 일부 다처제를 공식적으로 금지시킵니다. 에? 일부 다처제였어요? 예. 이슬람교는 지금도 일부 다처제 허용해요. 12명까지인가는 가능해요. 뭐라고요? 아유, 여러분 한 명도 힘들어요. 아유. 일부 다처제 법으로 금지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무스타파 케말은 여성 참정권도 이때 줘요. 영국도 여러분 여성 참정권은 1920년대 그 후반쯤에 허용을 했었어요. 영국은 여성들에게 1920년대까지 투표할 수 있는 선거권을 안 줬어요. 그래가지고 한 여성 인권 그 운동가는 왕이 참가했던 그 승마대회, 그 홀스 레이싱, 경마장가에 가가지고 스스로 달려오는 말에 뛰어들어가서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왕이 보는 앞에서. 여성에게도 참정권을 달라고. 이 영국도 이런 상황인데 무스타파 케말은 공식적으로 여성 참정권도 보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건 정말 대단한 일인데 제가 봤을 때는 1928년도에 물론 무스타파 케말이 혼자서 만든 건 아니겠죠.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그 문자를 아랍 문자를 썼거든요. 그 오스만 투르크 글자 아랍 문자. 이거 말고 알파벳을 응용을 한 터키 문자를 만들어냅니다. 지금 터키인들이 쓰는 문자요. 훈민정음과 같이. 그래가지고 거의 유일해요. 전 세계에 한 50개나 60개 정도 되는 그 문자들이 있는데 언어는 8,000개가 있어요. 말. 랭귀지는 한 8,000개가 있고 알파벳 시스템, 문자 시스템은 전 세계에서 한 50개에서 60개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 누가 언제 어떤 목적으로 만들었는지 딱 알려져 있는 것은 세종대왕이 만드신 훈민정음과 무스타파 케말이 만든 터키 알파벳, 이게 거의 유일해요. 1928년도에 터키 알파벳을 만듭니다. 그리고 1934년에 모든 국민들은 다 성, last name을 가져야 된다라고 법으로 명시합니다. 에? 그럼 그전에는 성이 없었어요? 네. 귀족들만 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바트. 야, 신바트야. 너 성 뭐니? 없어요. 그냥 신바트예요. 야, 후세인. 너 성 뭐야? 그거 없어요. 그냥. 이거 안 된다. 우리가 정말 현대적 국가로 가려면 모든 국민들이 다 서구와 같이 last name, 성이 있어야 된다. 싹 다 성을 만들어라. 해요. 일본도 여러분, 그 메이지 유신 이후에나 일본 사람들도 성을 갖게 됐어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일반 백성들은 일본 성 없었어요. 성. 그러니까 그 일본 성 있잖아요. 뭐 도요타,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나카무라 뭐 이런 것들. 이거 보면은 다 자기 주변에 있는 자연 현상 주변 복원에 지은 거예요. 뭐 밭전자에
가운데 중자. 그러면 나도 성을 만들어야 되는데 성 이름 뭐라고 할까? 아이고 내가 마침 내가 밭 가운데 서 있네. 아이고 내 성은 밭전자의 가운데 중자요. 이런 식으로. 야 나는 지금 그 산 위에 있다야. 그러면 나는 산자랑 위에 상자 이거를 내 성으로 할 거예요. 일본 성이 싹 다 그래요. 그때 만든 거기 때문에. 그런 거 보면 참 우리나라가 대단해요. 예전부터 정말 이 천민 노비가 아닌 이상은 그래도 성은 어느 정도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오스만 투르크라는 한때 전 세계를 호령했던 나라. 그 지금 서유럽 국가들이 썼던 세계사에 의해서 무시를 당했던 대제국 오스만 투르크의 그런 위대함. 그리고 서기 552년 지금의 몽골 초원에서 돌골 제국이 탄생을 하면서 지금의 터키까지 이어지는 이 긴 유목민족과 중앙아시아와 그 다음에 오스만 투르크 제국의 역사. 이 위대함을 제가 조금이라도 말씀드렸다면 정말 저는 보람을 느낍니다. 터키 공화국이 생긴 다음에 처음으로 국민들도 라스트 네임, 성을 갖게 됐다 말씀드렸죠. 무스타파 케말도 이때 성을 가지게 돼요. 일단 케말은 완벽한 사람이란 별명이에요. 라스트 네임이 아니라요. 무스타파 케말도 이때 성을 갖게 되는데 아타튀르크라는 성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무스타파 케말을 부르는 정식 명칭은 무스타파 케말 아타튀르크예요. 아타튀르크는 터키어로 터키의 아버지란 말이거든요. 참 그런 게 뭐냐면 우리나라에 김씨가 몇 명 있나? 아마 많겠죠, 김씨가. 터키에도 뭐 성들 많아요. 지금도 다양한 성들. 그 한 성씨도 뭐 몇십만 명 되고. 하지만 아타튀르크라는 성은 딱 한 명만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무스타파 케말이요. 아니 아타튀르크라는 성 자체가 터키 아버지란 말인데 그걸 다른 사람이 쓸 수가 없겠죠, 이건요. 유일하게 한 명, 딱 아타튀르크. 자, 이렇게 터키 공화국, 오스만 투르크를 멸망시키고 공화국, 리퍼블릭인 터키 공화국, 튀르키예 공화국을 건국을 한 무스타파 케말 아타튀르크. 1938년 11월 10일 오전 9시 사망을 합니다. 정확하게는 9시 5분인데 그래서 아타튀르크가 죽은 궁이 이제 돌마바흐체, 지금도 그 이스탄불 가면은 관광지로 돼 있거든요. 베르사유 궁전 같이. 돌마바흐체 안에 있는 궁 안에 있는 시계는 딱 오전 9시 5분에 딱 멈춰 있어요. 무스타파 케말이 사망한 그 시간에 시계 스탑. 상징적이죠. 그리고 터키에 지금 튀르키예에 쓰이고 있는 돈, 뭐 지폐 등등 다 보면 무스타파 케말 아타튀르크의 얼굴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해 11월 10일 9시 5분 오전 9시 5분 튀르키예 전국에 묵념 사이렌이 울려요. 붕. 터키 튀르키예가 이제 우리와 형제의 나라라는 거는 뭐 돌궐이 뭐 지금 튀르키예의 무슨 뭐 뿌리였다도 있지만 6.25 한국 전쟁 때 터키가 무려 15,000명의 병사를 파병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영국 다음으로 많은 병사 수였어요. 15,000명. 그리고 3,200명이 이 우리나라 땅에서 터키 병사들이 3,200명이 의 사상자가 납니다. 당시 이제 그 6.25 한국 전쟁에 참전했던 그 터키 용사들은 한국을 바탄이라고 현재도 불러요. 바탄 이 터키 말로는 조국이거든요. 얼마나 참 치열하게 정말 목숨 걸고 싸워줬으면 한국을 아직까지 바탄, 조국이라고 부르고 6.25 참전 기념비를 터키와 한국, 대한민국 양국에 다 하나씩을 만들어요. 터키에는 지금 앙카라, 수도죠. 앙카라에 한국공원이 있거든요. 코리아 공원이라고. 한국공원에 석가탑 모양의 기념탑을 만들어 줍니다. 지금도 있어요. 우리나라는 어디냐? 꼭 기회 되면 한번 가보세요. 용인 에버랜드 있잖아요. 에버랜드.
에버랜드 입구 근처에 터키군 참전 기념비가 지금도 서 있습니다. 왜 우리가 형제 국가냐면 수나라 당나라가 고구려를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솔직히 말해가지고 물론 다 무찔렀지만 이 수나라 당나라에 맞서가지고 고구려와 손을 잡아준 돌궐이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 국가라고 하는 거거든요. 터키를. 그러니까 고구려와 돌궐 연합군이 수나라와 당나라와 맞서 싸웠지 않습니까? 고려 때까지 이 돌궐은 투르크족이죠. 우리와 굉장히 많은 교역을 했어요. 여러분 고려 가요 톱10 할 때 가요가 아니라 고려 민요 쌍화점이라고 아시죠? 쌍화점이 저와 비슷하게 생긴 조인성이 나온 그런 영화 제목이기도 하지만 쌍화점이 그거거든요. 그 만두 가게. 하여간 그 쌍화점이라는 고려 가요를 보면요. 회회아비라는 표현이 나와요. 회회아비가 바로 투르크족이었어요. 돌궐족. 고려 민요에까지 투르크족이 나왔다. 그 터키 지금의 조상이죠. 그만큼 우리 민족과 교류가 많았다. 이겁니다. 이슬람을 믿는 국가들 최초로 국민이 주인인 공화국을 세운 터키. 한때 전 세계를 호령했던 튀르키인들의 나라 터키. 서양에 의해 지워진 역사의 퍼즐. 정말 오스만 투르크와 튀르크족을 이해 못하면 세계사는 공백이 너무 커요. 한때 유럽을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던 튀르크. 서기 552년 몽골 초원에서 시작된 돌궐이 지금의 튀르키의 터키 공화국이 되기까지의 긴 여정 이제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터키의 역사를 쉽게 여러분께 설명드리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는데 어땠는지 궁금하네요. 자, 이제 튀르키의 터키 역사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다음 주부터 새로운 나라로 지금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아마 그 인도 제국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번 주는 또 아시다시피 또 바로 넘어가기는 그러니까 좀 쉬어가는 쿠션 재미있는 이야기를 또 이번 주에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